네, 화자의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인공은요? 황준서 대 김태견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우리 리그를 흔들어 놓고 있는 슈퍼 루키 선수들이자 또 리그를 이끌어 나갈 제목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인데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 초반에 신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 두 선수는 데뷔 전부터도 정말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저는 이 두 선수의 고교 시절 드래프트를 앞둔 거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둘 다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보였던 선수예요.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속 150km의 빠른 볼, 왼손으로 던질 수 있다.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텐션이 좀 장점이라고 해서 자기 신체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던진다. 두산이 선발하고 나서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때 드래프트를 앞두고 1순위 황준서, 2순위 김태견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김태견 선수가 뒤집혀서 1순위로 갈 수도 있다. 한화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판까지 김태견 선수의 이 상종가가 좀 쳤던 그런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한화가 1라운드 1순위로 황준서 선수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구멍난 이 한화의 선발 마운드에서 아주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죠. 이제 황준서 선수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선발 투수로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꼴 등판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몸이 완전히 성인으로서의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투구수가 한 45, 59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빠른 볼의 구속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포크볼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날 이제 처음에 먹히지만은 결국은 경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떨어진 구위를 좀 본인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바로 입단을 해서 그것도 선발 로테이션에 빠른 타이밍에서 던진다는 거는 내가 체력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준비가 완벽히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차라리 2군에서 차근차근 투구수도 올려가고 좀 선발 수업을 쌓은 다음에 여유 있는 타이밍에 올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상황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본인도 지금 내가 7문제 던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황준서 선수가 성장통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원희 감독이 황준서 선수 보직 전환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준서 선수는 선발로 키우기로 했으면 그럼요. 선발로 꾸준히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이글스가 최근 뭐 한 20년간의 육성을 보면 선수들을 한 포지션에 든직하니까 키우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맡기고 투수 같은 경우는 선발이 중간 가고 중간이 선발 오고 선수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나는 저는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 공감해요. 팀의 미래 에이스감으로 뽑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선수가 약간 그런 문제점, 뭐 체력적인 문제가 됐건 뭐가 노출이 됐을 때는 2군에 내려가서 적당한 휴식을 주고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올리는 게 맞지 이 선수를 지금 또 불펜으로 돌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이 딱 봐도 들잖아요. 이 선수 키가 185인데 78kg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처음 보고 예전에 배영수나 박세홍 선수 프로 처음 입단했던 1년차 때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 볼은 빠른데 초반에 기복이 있을 때 그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한 2, 3년 경험을 쌓고 어깨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리그를 씹어먹었거든요. 황준서 선수도 이 부분도 뭐 이 선수의 약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김태견 선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데뷔전에서는 좀 고전하는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 다시 기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다저스 감독을 매료시켰던 그 구위가 돌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개막전으로서 들어가고 초반에 던질 때 그때도 뭐 구속에 낸 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 긴장감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겨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와서는 그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공 지금 프로야구 내가 늘 TV로 보고 나의 우상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내 공에 헛스윙하고 못 친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해설 선발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투수가 똑같이 140km, 145km를 던져도 너 이 공 못 쳐 하고 던지는 공과 나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던지는 공은 타자의 느낌도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태견 선수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백 코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김태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자기가 본 이 20살 언저리의 투수들 중에 배짱이 가장 좋은 투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딱 자기를 믿고 던질 수 있는, 네. 예, 윽박 지를 수 있는. 저도 이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라서 나름대로 좀 여기저기 취재를 했는데 오. 김태경 선수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쓰는 속어인데 담화가 살벌하다. 담화가 좋다. 그런 담화가 좋다. 말을 하더라고요. 네. 구속에 비해 굉장히 구위가 좋은 대표적으로 오승환 같은 선수를 그렇죠. 볼 때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똑같은 표현을 몇 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평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오승환을 이을 수 있는 차기 국가대표 클로저감이다. 뭐 이런 평가에는 뭐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가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는요,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고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데리고 가야 한다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갈까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정말 누구를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제 김태균 선수의 미래는 결국 불펜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성장을 제목이라고 부르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를 자주 쓰는 표현 실링, 천장이 높은 선발 투수감으로는 황준서 선수를 미래를 보고 데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만약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네. 황준선 선수가 맞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 한 5, 6년 하고 이제 빅리그 진출 시점이 됐을 때는 맞아요. 저는 김태균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불펜으로 경험이 꽤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리그에서 이제 뭐 일본 리그를 거쳐서 갔지만 오승환 선수의 성공 사례가 또 있고 또 구위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봤을 가정을 하면 빅리그에서 바로 즉시 전력감인 김태균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정말 이런 좋은 생각을, 포인트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준서 선수 투수의 가장 큰 타고나는 부분은 구속이잖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경 선수가 정말로 큰 거를 타고났고 황준서 선수도 재능이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소위 손장난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변화구를 익힐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투수한테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윤성민 선수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대충 그림만 잡고 던져보면 다 쓸 수 있겠던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황준서 선수도 저 나이에 포크볼 완성도가 그 국내 자완 투수의 탑 클래스라는 거는 그런 손의 감각도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부위와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타고난 선수니까 스카우트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향후 우리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